내 이름은 미나가와 리에, 30살의 회사원이다. 이번엔 나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진흙탕 불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굳이 말하면 나는 일을 위해 사는 타입으로 내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아왔다. 6살 연상 남편인 슈지와도 업무상 알게 되었다. 슈지는 전 세계에 뻗어있는 대기업의 상속자이며 이미 벌써 몇 개의 계열사를 맡고 있기도 했다. 현재 그의 부모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사실 그건 아빠가 아닌 엄마 사에코 씨다. 60세의 연세로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워커홀릭 중에서도 찐 워커홀릭인 분이다. 야무지고 엄격해 보이는 여성으로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하다. 다만 나도 비교적 강한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순 없지만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릴 땐 리에는 젊었을 때 나랑 닮은 점이 많은 것 같구나. 마음에 들어. 분명 이런 좋은 분위기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예, 자세가 그게 뭐니?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행동거지는 항상 공손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꾸중을 듣는 나날이 계속됐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는 살짝 결이 달랐다. 굳이 예를 들자면 도깨비 코치나 도깨비 강사라고 해야 할까? 미나가와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시어머니는 직접 예절과 태도, 그 외에도 다양한 교양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게 정말 힘들었다. 나름 산전수전 다 겪어본 나도 항복을 외치고 싶어질 정도였다. 너무 힘들어. 수고했어. 오늘도 엄청 시달리고 왔나 보네. 뭐. 아니 근데 예절이랑 태도에 대한 레슨은 그렇다 쳐도 경제에 금융까지 알려주셔.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그런 것까지 배우고 있는 거야? 전에 얘기했잖아. 그새 까먹은 거야? 미안.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내로서 배울 교양은 아닌 것 같네. 그치? 내가 사회 경험이 아예 없는 아가씨였다면 최소한의 교양으로서 배울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기도 하고 그 정도의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고생은 덜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믿음도 산산조각 나버렸어. 대학에서 배운 거랑은 차원이 달라. 몸소 실천하는 교양이랄까? 그래서 결국엔 엄청 혼만 나. 진짜? 넌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데 힘들겠네. 이 교양 수업 당신도 받았어? 어렸을 땐 나도 받았지. 근데 사회에 나오고부터는 한 번도 없었어. 내가 맡고 있는 회사 경영에 참견하는 일도 그닥 없으시고. 뭐? 그럼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넌 자라온 환경이 평범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엄마도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걸지도 모르고. 하긴 예절이랑 태도에 있어서는 내가 초보자나 마찬가지긴 하지. 어머님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실지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지. 너무 힘들면 내가 슬쩍 말 좀 해줄까? 내 말을 들어주실지는 미지수지만. 고마워. 근데 괜찮아.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임에는 틀림없으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어머님께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는 나날은 이어졌다. 그래도 젊을 때 더 혹독한 환경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 얼마 전부터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가보니 나는 신장병에 걸려 있었다. 그것도 꽤나 중증으로. 바로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병원 침대에 누웠다. 결혼 반년 만에 투병 생활이 시작돼 버린 것이다. 다행히도 완치할 수 있는 듯했고 수술도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치료 기간도 길고 수술 전후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으므로 최소 몇 개월간은 직장을 쉬어야만 했다. 병에 걸린 건 하는 수 없지만 그만큼 불만도 생겼다.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남편이 병문안을 와주지 않은 것이다. 내가 쓰러졌을 땐 달려와줬지만 그 이후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고 남편에게서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넌지시 내 마음을 말해보고자 남편에게 라인을 보내봤는데 여보, 지금 잠깐 괜찮아?
괜찮은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조만간 나 수술하잖아.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서. 아, 그랬지. 근데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은 얼굴 보러 못 갈 것 같은데. 나도 알아. 바쁜데 이런 말해서 미안해. 근데 마음이 좀 불안해서 아주 잠깐만이라도 와주면 좋겠어. 마음이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팽개치고 갈 순 없잖아. 그치? 미안해. 그래도 수술날엔 같이 있어줄 거지? 그날 말인데 도저히 뺄 수 없는 출장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 뭐? 일이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수술 당일에도 못 온다고 하니 화가 났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그 일에 대해 따져 물었다. 선생님께 혼이 날 정도로 말이다. 결국 남편은 수술 당일에도 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가 친히 내 병간호를 해주신 것이다. 빡빡한 스케줄임에도 수술날도 같이 있어주셨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네가 병이 난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 생각이다. 정말 미안하구나. 솔직히 평소 나를 대했던 행동들을 보고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란 생각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내 병을 계기로 고부관계가 좋아진 건 잘된 일이었다. 반대로 남편과의 사이는 나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할 순 없지만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떨떠름한 얼굴로 내게 와서는 몇 시간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동안 이거 좀 봐줄래?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살짝 두꺼운 클리어 파일이었다. 파일 안엔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출장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잠깐만, 내 전화 좀 받아봐. 뭔데? 나 일 중이니까 나중에 하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 요즘 푹 빠진 호스티스랑 불륜 여행 중인 거 다 알아. 공항에서 두 사람이 사이좋게 팔짱 끼고 걸어가는 사진도 있어. 여행 오키나와로 갔다며? 너무 부럽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미리 말해두는데 변명 들어줄 생각은 없어. 이제부터 우리가 말할 건 위자료에 대해서야. 그래. 위자료쯤이야. 어차피 큰 금액도 아닐 텐데. 절대 안 봐줄 거니까 각오해. 안 봐준다고? 이제 막 수술 끝나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너야말로 괜찮아? 뭐가? 당분간은 직장도 못 나가잖아. 지금 네 입원비랑 치료비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나머지는 내가 낼게. 그럼 기껏 받아낸 위자료를 다 날릴 텐데 네가 있는 병원은 국내 최고 실력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돈도 엄청 드는 병원이거든. 근데 네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면 퇴원까지 돈을 다 대줄 수도 있는데. 뭐라고? 진짜 최악이다. 싫으면 이혼하든가. 잠깐 생각 좀 해볼게.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이혼에 유리한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따져 물었는데 왠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너무 비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다. 이 보고서 어머님이 조사하신 거죠. 대체 왜 이런 조사를? 남편의 불륜 증거들이 담긴 보고서를 시어머니가 주셨으니 당연히 시어머니가 흥신소 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하셨을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많이 상처받았지? 정말 미안하다. 그치만 내가 이렇게 한 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 날 나는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 불러냈다. 나 왔어. 선물 사왔는데 줄까?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건방진 얼굴을 하고 들어오다가 엄마 계셨네요? 내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고 당황했다. 그야 물론 이 이야기를 어머니 앞에서 하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너한테 맡긴 회사 말인데 널 경영 책임자에서 빼려고 해. 다시 말해, 넌 해고야. 입을 열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해고 선고에 남편은 더욱 당황했다. 잠깐만요. 바람 좀 폈다고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 회사도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건 이미 결정된 거야. 그리고 차기 책임자와 내 후계자 후보는 리에가 될 거다. 어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슈지에게 회사를 물려주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오신 듯했다. 지금 맡긴 회사도 계속 적자였고 게다가 책임자인 아들은 회사 일을 모두 부하들에게 떠넘긴 채 놀러 다니기만 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때 나타난 것이 아들의 결혼 상대인 나였다. 내 소질을 알아보신 시어머니는 몰래 후계자 후보로서 나를 키워오신 것. 그러니 레슨의 내용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영자의 아내가 아닌 경영자로 키워내기 위함이었으니까. 나와 슈지가 오래 못 갈 거란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한다. 옛날부터 여자를 밝히고 항상 여러 여자들과 양다리를 걸쳐온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한 것도 슬슬 다른 여자와 만날 때가 됐음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이리하여 모든 게 다 시어머니의 손바닥 위였다는 사실.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렇다고 날 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엄마의 친아들이라고요. 맞아. 네가 이렇게 된 데엔 내 책임도 있어. 그니까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지사에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서 일하도록 해. 특별 대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도록.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위한 일자리를 하나 준비해뒀다고 하셨었지? 하지만 지방에서 그것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가기에는 남편의 프라이드가 너무 높았다. 남편은 고작 몇 개월 만에 그 일을 참지 못하고 때려쳤고 그대로 행방불명이 됐다. 당연하게도 어머니와도 의절당했다. 현재 내 병은 모두 나았고 사이코 씨의 직속 부하로서 일을 시작했다. 여전히 업무는 스파르타식이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